긴급 속보 영상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정호 선수의 KBO 리그 복귀 의사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귀 절차를 좀 밟고 있습니다. 예. 이 뉴스를 좀 간만에 거의 단독 기사를 거의 쓰지를 못하는 그런 기자가 간만에 한번 제가 단독 기사를 한번 썼습니다. 썼고 앞뒤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뒷이야기들도 조금 있습니다. 강정호 선수가 굉장히 좀 신분 자체도 복잡하고요. 복귀를 하려 그러면 여러 단계로 뛰어넘어야 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복귀, 오케이 내일부터 뛰어 이게 아닙니다. 복귀를 하게 되면 사건 사고 저지른 것 때문에 중징계를 피할 수 없거든요. 또 키움 히어로즈 구단하고 협상도 또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신분이 또 이미 탈퇴이고 또 상벌이도 이뤄야 되고 KBO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강정호 선수 대단히 KBO 리그에서 최고 유격수 고포 국가대표 유격수. 자, 메이저리그에 진출해서도 2년간 엄청 잘했어요. 또 부상까지 당합니다. 수술을 해요. 무릎 수술을. 복귀해서 또 잘했어요. 자, 이제 좋은 일만 남았고 나는데 국내에 들어와요. 2016년 말에 음주운전. 그것도 굉장히 큰 사고를 냈어요. 아주 복잡한. 그리고 앞선 2번이나 또 음주운전한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굉장히 중한 2년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취업비자를 신청을 했는데 이 취업비자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2년을 거의 허송세월을 하다시피 하다가 이제 어렵사리 복귀를 했습니다만 2018년 말에 근데 2019년에 성적이 완전히 안 좋아요. 그 공백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방출이 되고 마이너리그에 도전을 하려 했지만 그마저도 무산이 되고 오도 갈 데가 없어진 상태에서 야구 인생을 마지막까지 그래도 좀 이어가려면 유일하게 국내 복귀밖에 길이 없게 된 것이죠. 자,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강정호 선수의 지금 정확한 신분이 뭐냐? 임의 탈퇴 신분입니다. 자, 2014년을 끝으로 넥센 히어로즈에서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서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러즈에 입단을 합니다. 자, 돌아오면 무조건 키움으로 와야 됩니다. 키움과 입단 계약을 새로 해야 되는 것이죠. 당시의 포스팅 금액이 500만 2,015달러. 자, 의미 있는 2015달러. 자, 첫해 2015년에 타율 2할 8푼 7리 121안타 15홈런 58타점 내야수. 홈런 좀 치는구나. 2016년에 타율 2할 5푼 5리 21홈런 62타점. 거포 내야수로 입지를 다져요. 근데 2015년 9월에 무릎을 크게 다쳤죠. 수술을 하게 됐죠. 2016년에 복귀를 한 다음에도 잘했습니다. 그해. 근데 2016년 12월에 말씀드린 그 음주운전 사고가 일어납니다. 매우 큰 사고였고 이 강정호 선수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2차례 넥센 히어로즈 있을 당시에도 보니까 음주운전을 했더만요. 구단은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삼진아웃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여파로 미국 취업비자를 발급을 받지 못했죠. 2017년 통째로 날리고 우여곡절 끝에 2018년 4월 말에 취업비자를 받아서 미국을 갑니다. 자, 2018년 열심히 모험을 만들어서 막판 제일 마지막에 3경기에 출전을 했죠. 근데 2019년에 기분 좋게 빅리그 복귀를 합니다. 근데 2년간 공백을 깨지 못해요. 타율이 1할 6푼 9리로 뚝 떨어지고 10홈런 24타점. 결국은 삼진이 너무 많았어요. 185타석에서 삼진 60개. 자, 부진 끝에 2019년 8월에 피츠버그로부터 방출을 당하죠. 이대로 미국 생활을 끝낼 수 없어서 밀키 브루스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추진을 했지만 이번에도 또 비자 문제가 발목을 잡게 되네요. 자, 개인 훈련하면서 미국 진출을 모색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마지막 남은 것은 이제 국내 리그 복귀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정호 선수는 3번의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고 복귀를 하게 되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KBO가 이미 탈퇴를 먼저 해제를 하고 상벌이를 여는 것이 맞는 절차인지 아니면 상벌이를 열어서 먼저 징계 수위를 정하는 것이 우선인지 이쪽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벌이에서 징계 수위가 아주 높게 나온다 그러면 강정호 선수하고 키움과의 입단 협상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 강정호 선수도 그걸 아는 것이죠. 자, 돌아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오승환 선수, 임창용 선수가 있습니다. 2015년 말에 이제 해외 원정 도박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 원을 받게 되죠. 당시 KBO가 시즌 절반 72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려요. 당시 이제 오승환 선수는 한신 소속이었다가 일본 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즈 소속이었는데 메이저리그 진출을 타진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KBO 리그에 복귀하게 되면 징계를 준다 하면서 이 징계를 줬어요. 그때도 국내 리그에 소속이 돼 있지 않은 선수를 징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국내 리그에 복귀를 하게 되면 징계를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정호 선수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선 두 번의 음주운전은 넥센 시절 그리고 세 번째 음주운전은 메이저리그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앞선 예를 보면 또 징계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아마도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최소 1년 출전 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나올 것이고 오승환, 임창용 선수와 비교하면 훨씬 더 재질이 나쁘다. 자, 이 강정호 측도 이제 아는 것이죠. 이것을 장기간 징계가 되면 국내 복귀가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현 시점에서 복귀를 고민하게 됐는가? 야구 선수 생활을 지속할 방법이 사실 이제 친정팀인 키움 복귀밖에 없습니다. 마이너리그에 진출해서 거기서 경쟁을 통해서 메이저리그로 가겠다. 정말 뭐 바닥까지 한번 가보겠다. 했지만 그마저도 비자 문제 때문에 가지 못했거든요. 미국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뭐 근데 일본 프로야구에 진출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럼 또 KBO 리그가 그나마 본인이 또 활약을 했던 곳이고 또 앞선 뭐 박병호 선수라든지 복귀 뒤에 좋은 모습을 보인 그런 케이스들을 아마도 참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떠나서도 오승환 선수도 있고 임창용 선수도 있습니다만 임창용 선수도 사실 이제 친정팀이었던 기아 타이거즈로 복귀를 했기 때문에 팬들의 야단을 좀 덜 맞았어요.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었죠. 그렇다면 키움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아마 받아들이는 확률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을 확률 한 반반 정도 된다 이렇게 좀 보는데 일단 입단을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징계를 봐야 되겠습니다. 징계가 1년 이상 나올 겁니다 아마. 자, 뭐 계약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키움 구단은 지금 여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장석 전 대표의 뭐 옥중 경영 관련해서도 지금 조사위원회가 끝나고 지금 투명 경영 관리인이 키움 구단에 지금 출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KBO에 직원 한 분이 지금 매일 출근을 하고 있어. 근데 또 이 강정호 선수 특히나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우리 국민 전체한테 이 음주운전이라는 게 상당히 또 그렇고 이 야구 팬들은 더더욱 이 음주운전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다시 한번 여론 도마에 오르지 않을 것인가. 자, 그렇게 보고 팀의 현실적인 어떤 구도라든지 이건 뭐 나중 이야기겠습니다만 잠시 보시면 국가대표 유격수 김하성 선수가 올 시즌을 마치고 나면 해외 진출을 노리고 있거든요. 당장 내년에 강정호 선수가 이제 그 빈자리를 올해 만약에 통째로 쉬고 1년이 나온다 그러면요. 만약에 중징계가 1년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강정호 선수가 지금 한다 하더라도 87년생이거든요. 올해 33, 내년 34, 2년 징계가 나오면 35부터 뛸 수 있고 3년 징계가 나오면 사실 이제 복귀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 긴 세월 동안 그죠? 또 구단도 그걸 참고 계약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 참 이 부분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입니다.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저는 이제 생각을 할 때 아마도 1년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징계가 아마 내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정호 선수의 이제 법률 대리라든지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그 당시 이제 강정호 선수의 죄가 굉장히 무거운 죄지만 또 그렇지만 KBO 리그의 소속이 아니었을 때 저질러졌던 일이니까 약간의 어떤 뭐 변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산 판정에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들었는데 근데 뭐 오승환 선수의 예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복귀 시에 어떻게 한다 이렇게 또 단수 조항을 달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요. 징계에 있어서 아마도 징계가 내려질 것 같고 또 앞선 두 번은 넥센 히어로즈 시절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도 거론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벌이 분위기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뭐 강정호 선수도 이제 뭐 지난해 이제 뭐 결혼도 했고 가정도 꾸리고 본인도 이제 마음가짐을 새로 하겠지만 사실 이제 제가 기사를 썼습니다만 우리 팬들의 반응이 아주 살벌합니다. 팬들의 반응이 이제 살벌해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들이 결국은 상벌위에도 어느 정도 압박이 되겠죠. 압박이 되고 또 우리 팬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KBO도 유심히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키움 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키움 구단도 사실 뭐 지금 키움이 올해 강정호 선수가 없어도 작년에 한국 시리즈를 갔었고요. 계속 지금 성장하고 있는 구단이기 때문에 강정호 선수가 만약에 들컥 합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키움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주 고민입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많을 겁니다. 키움이 가장 이제 고민이 많을 건데. 자, 일단 우선은 조만간 이제 KBO가 논의를 해서 어떤 절차를 받을 것인지를 밟을 것인지를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겠습니다. 좀 더 진전된 이야기가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